한국 여권은 전 세계 공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안전한 인물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보안 경찰이 더욱 의심을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라 20년 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생겼던 사건이에요. 저의 한국 이름은 문석입니다.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저희 아버지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면서였어요. 저희 가족은 사실 고려인이랍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우즈베키스탄 지방으로 이주 당했었죠. 그리고 소련이 망하고 저희 가족은 쭉 우즈베키스탄의 남아고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인 분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우리 고려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증조 할아버지께 전해들었던 과거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당시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 사회에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격리한다는 구실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해요. 강제 이주에 앞서 고려인 지식인 약 2억 명이 일본의 사주로 무장봉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날조된 혐의를 받고 대부분 처형당하였고 우리 고려인들은 출발 일주일 또는 23일 전에야 이주 통보를 받고 거의 맨몸으로 살던 곳을 떠났다고 해요. 그렇게 약 20만 명이 34주간 시베리아 횡단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약 6km 이동한 뒤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버려졌다가 추운 겨울을 못 넘긴 이들을 포함하여 강제 이주 전후로 2만 명 정도가 사망하였다고 해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벼랑간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당했지만 고려인들은 한인 특유의 강인한 생활력으로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해 벼농사와 목화 농사를 지으며 빠르게 정착하였고 다수의 고려인 집단 농장을 탄생시키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내몰린 고려인들은 열악한 주거시설과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숱한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린 절대 한민족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우즈베거, 러시아어 외에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했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늘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한국의 뿌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어렸던 저는 왜 내가 굳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냐며 떼를 썼던 때도 있었답니다. 당시 한국어는 저에게 참 어려웠거든요. 제 두 여동생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유독 말썽을 피우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두 여동생보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훨씬 잘 챙겨드리는 효자라는 이야기를 듣지만요. 당시 아버지는 유창한 한국어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인 사업가 분들을 도우면서 저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사업가 분들이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저희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한국 대사관 측은 우즈베키스탄과 수교한 이후에 당시 현지 사정에 밝고 동시에 한국어가 유창한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바로 제 아버지가 한국 대사관에서 원하는 적임자였다는 거죠. 그러던 중 제가 한국으로 넘어온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나라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여자들의 경우 성인이 되면 거의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또 우즈베키스탄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는 곳이지만 거의 다 러시아나 중국 회사의 소유입니다. 나라 자체가 힘이 약하고 부유하지 못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결단을 내리셨고 두 여동생과 저에게 더 좋은 기회를 찾아주기 위해 한국 국적 회복을 결정하셨던 겁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련의 붕괴 후 고려인들에게 국적 회복 신청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교육열이 높고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두 여동생은 정말 똑똑했어요. 저는 그에 비해 조금 떨어졌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능력과 재능을 썩히고 싶지 않아 하셨고 보다 더 크고 좋은 환경에서 꿈을 넓게 펼치길 원하셨어요. 지금은 그 결정 덕분에 둘째 여동생은 한국의 좋은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고 셋째 여동생은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한국에서 기르기 위하여 이리저리 분주하게 알아보셨고
아버지가 한국 대사관 측에 국적회복 의사를 전달했더니 곧 국적회복 심사 단계를 거치더군요. 저희들은 한국에 이주한 뒤에 능숙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죠. 저희는 이미 할아버지의 교육 덕분에 한국에 관한 질문에 빠짐없이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일 때는 방황했지만 그 전에는 집안의 어른들과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침략했고 우리는 왜 소련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다만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저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오지 못할 뻔했기 때문이죠. 그때가 2001년 12월 겨울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한국 측으로부터 입국 허가와 한국 여권을 받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 비행기는 러시아를 한번 경유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경유하면서 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러시아는 당시 큰 내전이 벌어져서 러시아 민족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유 없이 입국 심사대에서 잡아가곤 했었는데요. 정말 좋지 않은 타이밍이었고. 거기다가 제가 거기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면서 가족 전체가 러시아에 구금될 수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입국 심사대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하필 제가 입국 심사관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꺼내버린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한국 여권을 보여줬는데 저만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보여주니 보안 경찰이 저희 가족 전체를 수상한 인물들로 본 것이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던 건지 참. 하필이면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여권과 한국 여권은 색깔이 녹색으로 비슷했거든요. 제가 너무 긴장한 탓에 제 가방 안에 있는 두 여권 중 우즈벡 여권을 꺼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우즈벡 여권을 꺼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 여권을 꺼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외딴 방으로 러시아 보안 경찰들에게 끌려가 취조를 받아야만 했죠. 러시아어로 심한 말을 들으며 취조를 당했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저도 순간 멍해져서 눈물만 나왔는데 혹시 여권을 잘못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다급하게 여권을 다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내 가방에 한국 여권이 있다고 호소했죠. 어린 저와 여동생이 가여웠는지 보안 경찰 중에 한 명이 내 가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고 이윽고 제 가방을 뒤지더니 한국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안 경찰이 혹시라도 여권이 위조되었을 수 있으니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봐야 된다면서 저희를 계속 붙잡아뒀습니다. 왜 우즈벡 여권은 이유도 없이 붙잡았으면서 한국 여권은 다시 확인해 보았냐고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 공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안전한 인물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 보안 경찰이 더욱 의심을 한 것이죠.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곧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저희를 한국인이자 한국 국적으로 확인해줬으니 러시아 측이 우리를 이유 없이 잡아둔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이때 한국의 국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답니다. 다만 저는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부모님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미리 어린 저를 세심히 챙겨주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직전이라 거리 분위기가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오를 때는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저희 가족은 거리로 나가 한국인들과 함께 얼싸안으며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즐겼습니다. 그때 제 핏줄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군요. 또 당시에 저는 한국말이 여동생들보다 서툴렀는데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으로 가자고 말해준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효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또 한국 음식들은 어찌나 맛있던지 옛날에 우즈벡에서 먹던 음식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저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항상 구워 먹곤 한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녹아들면서 한국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며 알차게 살아왔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만난 한국인 아내, 그리고 저희 보물인 삼남매와 함께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고 제 아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들도 저처럼 한국 생활에 만족하며 잘들 살아가고 있고요. 그때 아버지의 큰 결단에 다들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거의 한국인과 똑같이 한국말도 매우 자연스럽게 할 줄 안답니다. 아참, 셋째 여동생은 얼마 전에 또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곧 출산이 다가온다고 해요. 너무도 축하할 일이죠. 다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정말 정신없이 시끌시끌하고 즐겁답니다. 저희 가족들처럼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으로 돌아와 그들도 한국인의 정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가며 나라의 보탬이 되어줄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 문석 씨 가족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편 문석 씨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른 고려인 동포들의 상당수가 한국 국적은커녕 변변한 일자리조차 얻기 힘들어 갈수록 위험한 직업에 내몰리고 있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갈 곳 잃은 동포들을 위해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성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속에서 배워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